이런 케이스는요 거의 99% 재배 성공하신다고 보면 돼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애 비타민 시온입니다. 오늘은 친구로 지내자는 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 상대의 심리와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고백을 할 때에도 간혹 상대방이 친구로 지내면 안 될까? 또는 이별을 할 때도요 친구로 지내자라는 말을 듣거나, 이별을 한 뒤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안부를 묻다가 서로 친구로 지내자라는 말을 많이 듣는 경우도 많아요. 많은 분들이 이걸 딱 잘라서 밀어낸 것도 또 허락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어장이다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걸 말하는 이 사람도 어장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말했다고 보기엔 많이 힘들어요. 우선 고백을 했을 때요 상대방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아직 널 더 지켜보고 싶어, 또는 넌 마음은 드는데 아직 내가 연애를 할 상황이 아니야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이후로 여러분이 어떠한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어장이 될 수도 있고 연인 사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동을 해프게 하면요 의도치 않게 상대방에겐 어장이 되는 거죠. 상대방이 일부러 어장을 치려고 이런 말을 한다? 이건 거의 말도 안 됩니다. 어장이라는 것 자체가요 상대방이 날 안 좋아할 거라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반응에 끌려다니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합리화하는 거일 뿐이지, 남이 어장을 친다? 그래서 나쁜 사람이다? 이건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다들 이성 친구가 한 명쯤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성 친구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을 텐데, 여기서 그 어떤 한 이성 친구가 날 마음에 들어 한다고 치는 거예요. 그런데 난 얘랑 연인으로서 아직 잘하고 싶은 생각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한테 고백을 했고, 그런데 난 아직 친구로 지내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이게 어장일까요? 이게 굉장히 어장이라는 말 자체가요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고 피해의식적인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기준도 없고요. 사람 살면서 그렇게 치면 어장 안 치고 사는 게 과연 가능하냐 이거죠. 이렇게 상대방 반응에만 집착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짝사랑도 항상 실패하는 거고 재회도 항상 실패하는 것 뿐이에요. 상대방한테만 포커스를 맞추니까요. 일단 중요한 건요, 이건 이별을 할 때, 그리고 이별을 하기 전에, 또는 이별을 하고 난 직후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 또한 가져야 되는 행동 태도는 동일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별을 해놓고 친구로 지내자고 해놓고 서로 어떤 행동들을 하느냐면 대부분 연인들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똑같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다만 형식적으로는 남친 여친이 아니라 남사친 여사친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연락을 서로 하고 싶을 땐 실컷 하고, 뭐 안 할 때는 또 잠수를 타버리고, 뭐 시간이 지나서 뭐 만나서 연인이 하는 스킨십을 한다든지, 뭐 잠자리까지 갖게 된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별을 할 때 친구로 지내자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난 연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더 이상 지고 싶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왜? 이 관계에서 내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니까. 그런데 너는 좋은 사람이고 너를 잃긴 싫어. 그러니까 연인으로는 서로 스트레스 받으니까 지내지 말되 지인 사이로 친하게 지내자라는 말을 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듯이 대부분 이별을 하고 싶어서 이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별을 결정을 하는 사람도 되게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도 너랑 어떻게든 잘 지내고 싶었는데 그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게 받으니까 이 관계가 유지가 안 되니까 연인으로서의 행동만 그만두자는 뜻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상대방도 이걸 의도했다고 말했다고 보기엔 굉장히 힘듭니다. 상대방도 미련이 많이 남기 때문에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아까처럼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관계 조절을 잘 하질 못해요. 이 말을 받아들인 사람도 굉장히 미련이 많이 남고 힘들기 때문에 연인 같은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게 대부분 이렇게 유지가 돼버린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일명 파 사이로 틀어지게 돼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요 굳이 사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욕구를 다 채울 수 있고, 내가 연락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할 때는 안 해도 되니까 굳이 왜 사귈 필요가 있어지냐는 거죠. 사귈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걸 어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상대방 또한 이걸 노리고 말했다고 보기엔 굉장히 힘들어요. 상대방 또한 나와 갑자기 이별하는 건 너무 힘들기에 말한 것 뿐인데, 관계가 흘러가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것 뿐이에요, 서로. 그리고 그런 욕구를 채우다가 보면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사실 깊이 생각해 볼 필요도 없어지고 다른 이성을 만나서 잠수를 타버리는 일도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느냐,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건 제 경험도 그렇고요, 재회를 할 때에도 제가 많이 해드리는 말씀인데, 일단 친구로 지내는 건 결국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재회라는 건 친구의 사이에서 발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별을 할 때나 아니면 이별을 하고 난 직후, 또는 뭐 얼마 안 돼서, 시간이 얼마 안 돼서 뭐 2달 전으로 연락이 와서 이런 말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건 솔직히 저는 거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맨날 마주치는 사내 연애 커플 같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사내 연애 커플 같은 경우에는 그냥 흔한 이성 친구 일 정도로 대하시면 되는데, 절대 어떤 경우에도 잠자리나 연인 사이의 스킨십은 허용하지 마세요. 또한 연인처럼 연락을 계속 이어가려는 행동들, 이것 또한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좋지 않은 태도예요. 이것 또한 매달리는 행동이랑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이별을 할 때나 이별을 하고 난 뒤에 얼마 안 돼서 상대방이 이런 말을 한다면 단호히 거절하고, 어떻게 헤어지고 바로 친구가 가능하겠어.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괜찮아지면 그때 서로 안부나 물어보고 지내자 라고 말한 뒤에 이별을 하시고 나중에 재접근을 제대로 하시는 게 낫지, 이별을 하고 난 뒤엔 정말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힘든 상황인데 친구로 지낸다? 제가 보기엔 그런 식으로는 재회 실패할 가능성 99%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2달이 지난 시점이나 오랜 시간이 지나서 상대방이 먼저 안부 인사를 하고 친구로 지내자라는 말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경우는요, 굉장히 재회에 있어서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어떤 분들은 상대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친구로 지내자라는 말을 했다고 재회가 끝난 거냐, 이렇게 끝나버린 거냐 말을 하시는데, 이런 분들은요 멘탈 너무 안 좋아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그럼 헤어졌는데 갑자기 연락 가서 다시 사귀자고 그럽니까? 아니 그건 정상이 아니죠. 당연히 너무 상식적인 거죠. 재회라는 건요, 불편한 관계에서 뭐 연인 사이로 이렇게 불안정하게 미련 같은 감정으로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다시 새롭게 이성 친구 같은 사이에서 설레임을 느끼고 연인 사이로 발전하는 게 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지고 상대방이 연락이 와서 이런 친구로 지내자라는 말들을 한다면 받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연락은 여러분이 짧게 서로 안부만 묻고 상대가 서운하다고 한다고 뭐 흔들리지 말고요. 내가 딱 이쯤 하는 게 적당하겠다 하는 선에서 카톡 같은 걸 마무리하고, 전화가 오더라도 용건만 간단히 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앞서 말한 이 재접근 방식으로 데이트를 하시기만 하면 이런 케이스는요 거의 99% 재배 성공하신다고 보면 돼요. 멘탈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이런 상태에서도요 상대에게 끌려다니고 연인의 행동을 상대에게 해줌으로써 굳이 상대가 사귈 필요성이 없게 만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회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망쳐버린다니까요. 상대한테만 포커스를 맞추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이별을 하고 난 직후는 거절을 하는 게 서로에게 좋다고 보고요. 물론 얼굴을 항상 마주쳐야 하는 사내연애 같은 경우에는 알겠다고 하시고 딱 일정 시간 선을 그어주시는 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친구로 지내자고 했는데 차인 쪽이 매달리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99%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차라리 그렇게 격리시키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이별을 한 뒤에 뭐 2달 이상 뭐 시간이 좀 지난 상태라면 받아주되 연인으로서의 행동은 절대 하지 말 것. 가끔 안부만 묻는 사이로 지내다가 재접근 시기에 정상적인 재접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할 것만 하면 돼요. 상대방이 뭘 하든요. 항상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포커스를 맞추세요.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상대방을 끌어오게 만들 줄 알아야 매력적인 거지, 상대에게 끌려다니는 건 매력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에게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요 재회는 거의 게임 끝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항상 자기 멘탈들 관리 잘 하시고, 그러니까 휴식들 잘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한테 포커스를 맞출 것 아닙니까? 자, 오늘은 이렇게 친구로 지내자라는 말의 의미와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보니까 저한테 인스타 상담 주시는 분도 이렇게 3, 4개월 지나서 친구로 지내자라고 이제 오신 분들도 많아요. 제가 요즘 상담이 요즘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답장을 일부러 안 해드리고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 올렸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휴식들 잘 취하시고요. 이상 연애 비타민 시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